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님들. 이 셀트리온 이 CTP4의 임상 3상을 이제 52주 첫 공개를 하는데요. 이 CTP4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아엘리아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좀 풀어드리고, 이 최근에 이 아엘리아 특허 관련해서 좀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찌라시로 하락한 면모가 있었고, 이 셀트리온도 과거에 이 소송 관련 문제로 좀 엮인 적이 있었죠.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까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현재 셀트리온의 계획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선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, 이런 부분 우리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셀트리온이 미 안과 학회에서 이 CTP사의 3상 52주 결과를 처음 발표하는데요. 이 ARVO 같은 경우 이제 안과 관련해서 이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안과 국제 학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번 5월 9일부터 이제 5일 동안 이제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가 되는데, 이제 여기에 있어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하고 좀 더 비교하는 방면에 있어서 셀트리온의 이런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까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중간 데이터가 나오기를 저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, 이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불어와 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, 이 DMA 그리고 당뇨병성 항방부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환자를 CT, P사의 투여근과 그리고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근으로 이 무작위 주사를 이렇게 낫다라는 거예요. 무작위 주사를 놓고 이 유연성과 이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52주 결과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, 이번 임상 결과에 좀 따르기를 이 두 투여근 모두 최대 교정 시정 평균 변화량 또한 16차부터 점차 증가 후에 52주 차부터 이 안정적으로 이 시력 부분에서 유지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환방병성이 이제 눈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잖아요. 이 시력이 점점 있는 병인데,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력 관련해서 이 평균 변화량 유지가 지속적으로 됐고 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안정성은 어느 정도 좀 입증된 게 아닌가,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제가 이 특허 관련해서는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 하면, 이 셀트리온이 이제 오리지널 약 기업인 이 리제놀론 상대로 두 건의 특허를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. 이 CTP사에 관련해서 이제 미국 특허, 이 용도 특허 이제 US 9254338이라고 있는데, 이제 혈관신생 눈 장애 치료제 VGF 기량제 특허 관련입니다. 여기에서 특허도 2032년 5월까지 보호 가능한 특허였는데, 이 소송 결과 이 셀트리온 편을 들어줬다라는 부분과, 그리고 그 다음 특허 관련해서 이제 US 966 9069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제형 특허라고 해요. 이제 이 부분 이제 제형 특허인데, 이 특허에서도 승소를 얻었어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겼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이유가 바로 이 앞으로의 첨가함에 있어서 이제 40mg 이 상기 BGF 이 기량제 융합 단백질을 포함하는 제형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, 이 리제넬론이 오리지널 이 약 기업이 바이오시밀러 전체를 맡겠다라는 거예요. 이 기존 이제 어? 아엘리아 약 같은 경우 이제 눈에다가 투여를 하거든요. 근데 이 용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, 눈에 들어가는 만큼 이 용량 굉장히 중요하고, 이 PFS라는 프리필드 실린지라는 이제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데, 이 제품이 뭐냐 하면 이제 주사기 안에 약물이 채워지는 상태로 납품을 한다라는 거. 이 제품을 그대로 개발한다라는 겁니다.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리제닐론이 야 너 이런 제품 개발하지 마, 이 특허를 막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특허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 이기게 되면서, 또한 모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이 제품을 좀 중심적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 PFS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말하다가 말았는데 이 눈에 약이 들어가는 만큼 이 용량도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청결 부분에서도 이 깔끔해야 됩니다. 하지만 이 PFS가 그런 부분에서 큰 장점을 선보였다라는 부분이고 이 특허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셀트리온이 이번 임상 3상에서 중간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을 이어서 임상 3상까지 좀 더 모멘텀이 불어와 준다 하면 추가적으로 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램시마 SC 그리고 다양한 신약 제품에 있어서 좀 최근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. 그리고 미국 보험에서도 이 최근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만큼 이 매출 성장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셀트리온이 아일리아 시장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들이 투입을 하게 된다 하면 이 셀트리온이 얼만큼 좀 이익이 남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예상을 해보고 이 램시마 SC 관련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일리아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. 국제약품과 셀트리온 제약과 이 아일리아 시밀러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이유 또한 국제약품이 안과 치료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개량 신약인 이 레비아이 점안액을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계약을 맺고 입지를 다진 다음에 좀 마케팅 목적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독점 판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아일리아 자체가 주로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이 노화가 되신 이 50대 이후부터 주로 발생합니다. 보이시죠? 50대 이후부터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. 서양에서도 고령 인구의 실명의 주 원인이 바로 이 한방병성에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령 인구 시력의 상실의 30%가 이 황방병성에 있다고 합니다. 이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황방병성 환자 수가 10년 전 대비해서 3배 늘어난 43만 명을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눈여겨보고 있어요.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게 이 비만과 당뇨병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이 눈하고 당뇨하고 크게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이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이 다음 시간에서도 이 아일리아와 이 당뇨병과 눈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.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핵심 부분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일리아 제품 같은 경우 이 리저네론이 좀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데 이 연간 글로벌 매출이 13억 달러로 하나로 약 1조 7,500억 정도 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딱 들이내미면서 여기서도 이 매출이 극대화된다 하면 앞으로 이 실적도 앞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의 성장성을 저도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 상업화된 이 파이프라인이 총 6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6개 제품에서 2025년까지 시밀러 제품을 11개로 확대를 하고 바로 내년이죠.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22개 총 22개의 제품을 확보한 다음에 연 매출 12조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셀트리온의 매출 성장성을 봤을 때 이 예상 컨센 또한 굉장히 높은 바가 있는 만큼 이 앞으로의 성적과 이 앞으로의 실적과 올해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 있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셀트리온이 이 아일리아 시장에서 좀 어떻게 영향력을 선보일지 아니면 이 램시마 SC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.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 파이프라인이 정말 다양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고 실적도 좋지만 현재 주가가 좀 아쉬운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.
근데 그 이유가 이제 좀 과거의 차트를 돌아보시는 방면이 어떨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현재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고 현재 매물대 라인을 보신다 하면 이 매물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가도 현재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만큼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, 지속적인 이 박스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이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CTP47, 이 악테람이 유럽 품목 허가를 신청을 받았고 또 셀트리온이 이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한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이 합병에 대한 하게 풀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차익 실현 물량과 이 실망 매물 좀 나오고 나왔지만 이제 올해 이 파이프라인 추가적으로 좀 계속 이슈가 나올 부분도 있고 또 이 램시마 SC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이 좋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트리온 좀 더 집중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무엇보다 이 바이오 기업인 만큼 이제 이번에 공개하는 이 알리아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 중간 결과 데이터가 좀 좋지 않을 우리가 실망 매물도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에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무엇보다 현재 셀트리온의 수급이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도 지속적으로 수급을 들어오고 있고 또 연기금의 이 지속적인 미친 듯한 수급세가 이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거죠. 물론 장이 끝나고 또 어떻게 좀 반영되는지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이런 지속적인 수급에 있어서 또 수급 부분에서 이 이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. 이 연기금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연기금의 수급 이탈 부분과 이 차익 실현 물량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체크하시는 방면이 좋지 않을까. 또 기간의 이런 물량 이탈도 함께 체크하셔라 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무엇보다 이 좋은 이슈가 많고 앞으로 기대되는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